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지금 뭐 섹터별로는 바이오 쪽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뭐 대체로 좀 양호하게 오늘 좀 시세 흐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 개장 초반 대비로는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변동성 구간이 지속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변동성도 이제는 좀 차별화가 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성장주 일색의 어떤 극단적 차별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가치주들과 믹스되고 있고요. 가치주들 쪽에서도 속도가 이쪽 저쪽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그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꺾인 종목들과 뒤늦게 꺾이는 종목들이 차별을 주면서 상방 종목과 하방 종목 그리고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별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 전략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섹터나 뭐 업종 전략으로 일단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시는 게 여전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인데요. 오늘 한 4%가량 올라갑니다. 지금 뭐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의 그 연비 관련 또 배출가스 관련된 이슈들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자동차 전반이 좀 시세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요. 자, 현대모비스 한 23만 원권에 와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함께 뭐 대표적인 가치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번에 저점이 18만 원이었는데 현대모비스의 자산 가치가 한 25만 원대까지 나오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환율이라든지 혹은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 폭스바겐 재료, 그리고 지배구조, 여러 가지 가격 메리트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배가 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자동차 주식들이 여기서 더 가느냐 못 가느냐 보다도 현재 시장이 가격에 대한 보장성을 얼마나 강하게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일단 가치주에 대한 선봉 움직임을 먼저 그렸고요. 이 부분은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정유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유주가 가치 반등을 강하게 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업종과 섹터 쪽으로 가치주들의 반등 양상이 전반적으로 확산됐던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지수의 불안정성 혹은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여전히 좀 더 보장성이 뛰어난 가치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의 단기 변동성은 사실 하루하루 대처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분명히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 이후에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수익과 회복이 가능한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세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지금 뭐 여우커 관련 기대감들이 국경절 앞두고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5% 급등권인데요. 자, 매수로 대응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매수하기에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주가가 뭐 과거에 현대차도 그랬고 현대중공업도 그랬고 성장주였죠. 성장 주도주였는데 성장 주도주가 꺾이는 과정은 사실은 단방에 꺾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현금 흐름이 아주 양호하게 찍혀주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종목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잃었다기보다는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장기간 그리는 경우가 많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은 같이 싸진다라면은 다른 종목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0만 원 초반 찍고 지금 40만 원대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금 40만 원대에서 과연 45만 원 돌파를 기대하면서 살 필요는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저가가 온다면 모를까. 오히려 42만 원대 뭐 이 정도 근접권에서는 차익 실현을 박스권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성장주는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 창출이 안 되는 성장주는 전 지금도 막 강력 매도라고 보고 있고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성장주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차별적으로 주가는 버티기는 해주고 있다. 다만 현재 시장이 성장주 신고가 추세를 그리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돌파 매매라든지 지나치게 공격적인 매매를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의 다음 카카오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 관련된 뭐 기대감들이 좀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좀 부진한 반면에 다음 카카오는 그래도 2%대 계속 상승세가 아침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전략 짜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 어느 쪽에서 그 사업권을 가져가느냐 저는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국내 은행 산업이라든지 혹은 업체 난립으로 인해서 조금 열기는 많이 식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 보면 셀트리온,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그리고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20위권까지 그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섹터가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증시에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너지는 시총 상위형 코스닥 종목들을 좀 버텨주는 지수 플레이어 역할로서 뭐 다운 카카오를 포함해서 그리고 엔터 쪽에서 CJ ENM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보면 IT 섹터 몇몇 종목군들이 바이오 헬스케어가 지배하고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좀 막대한 흔들림을 좀 버텨주는 양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섹터나 종목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주기보다는 좀 약한 시장에서 방패 역할을 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미 사이언스 먼저 볼 텐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뭐 바이오 제약 쪽 많이 밀렸던 것에 비해서는 아침에 일단 밀려서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1% 정도로 낙폭을 많이 축소시켜놓고 상황인데요. 일단 뭐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바이오 제약 쪽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려감들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13만 8,500원입니다.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 많은 투자자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 매매는 현재 시세보다도 이 다음의 시세가 과연 더 강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신다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매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월달, 6월 이후부터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경기 의견을 드렸던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 저금리 기조에서 성장의 어떤 뭐 제한적 성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성장이 크지 않은 섹터별로 봤을 때 좀 희소화된 성장이 성장주 일부 종목군들에 있었는데 이것이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경기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뭐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핑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머니 무브가 강력하게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뭐 미국보다 오늘 덜 빠졌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사가셔가지고 한미 사이언스가 다시 20만 원 이상 간다는 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매매이고 한미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버텨냈기 때문에 그나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덜 빠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군이 여기서 12만 원대 박스를 이탈하는 움직임을 이후에 단기적으로 만든다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제약 바이오의 반등 현재 위치에서 기대하시는 이 자리가 이후의 반등 목표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는 절대로 시간으로 승부가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셔서 여전히 높게 물려있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어느 선에서 먼저 탈출하느냐의 게임이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보수적 접근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투기 사업 차질 건 때문에 단기에 아주 뭐 폭락하는 흐름세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한 7% 정도 아주 뭐 시장 대비로는 아주 약한 흐름입니다. 그래도 아직 PBR이 뭐 7.5배 수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은 뭐 정부의 정책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판단이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주식이 복잡해서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8월 달에도 저희가 이 코너에서 말씀드리면서 고가권역에서 거래량이 수반된 하락이라면 이 종목은 추세 이탈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1차적으로 9만 원대 이탈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악재든 뭐든 좌우간 장기 추세까지 다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기 반등 매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설령 내일 10%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먹기 위해서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높은 고평가를 그리고 있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때 하는 플레이가 바로 이런 전형적인 모습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왔느냐 혹은 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보고 주식을 판단을 하시는데 다르게 얘기하고 보면 한국항공우주는 5만 원 가도 싸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식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 추산한다거나 가늠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하방 경직이 확보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섣불리 떨어지는 컬러를 받아서는 안 될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고밸류를 받고 있는 성장주 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런 매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스코 보겠습니다. 지금 뭐 고려아연도 그렇고요. 이쪽이 좀 좋지 않습니다. 뭐 글렌코라는 이제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가 금속 단가 관련 악재로 좀 뭐 폭락세였다가 어제는 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포스코 고려아연 뭐 한 2 내지 3%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자, 포스코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지금 원자재 섹터나 소재 섹터를 업황으로 보시면 매수할 수가 없고 혹은 보유하시더라도 좀 두려울 겁니다. 이쪽은 가치로만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주를 볼 때 업황이 좋은 걸 기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업황이 좋더라면 주가가 이렇게 이 정도 밸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고려아연하고는 대상 비교가 좀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7배 정도까지 나옵니다. 2배 가까이 나오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만 원, 만약 가격이 16만 원이라면은 배당 수익률이 5%가 나오고요. 연간 기준으로. 그리고 PBR로는 0.3배가 나옵니다. 이건 거의 시간만 이기면 이만큼 쉬운 투자가 있나 싶을 정도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글라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업황이 가장 부진할 때는 재고가 늘고 가격이 낮고 그리고 도산업체가 생기고 인수합병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사서 추후에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시면 이런 경기 순환형 섹터라는 것은 사전적 개념 자체가 경기에 따라서 업황 사이클이 순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진한 업황 구간에서 이 정도 안전마진권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신다면은 배당 수익도 먹고 추가적으로 가격 반등도 취할 수 있는 거의 안전마진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그 정도 시간에 배팅을 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시는데 지금 짧은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셔서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시간과 그리고 가격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포스코 같은 종목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면 적극적인 매수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마감 앞두고 원달러가 한 10원 정도 다시 이제 급락으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는 역시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일부 종목군들하고요. 화장품의 일부 대형주들 빼고는 전체로 좀 약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마감 앞두고 어떤 전략을 좀 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환율 떨어지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이 환율 하락이 이후에 호주 달러라든지 이머징 통화의 어떤 강세, 즉 이머징 환율의 약세까지 연동돼 준다라면은 의외로 빠른 반등도 시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반등이 나온다면 성장주는 여전히 아닐 것 같고요. 이 움직임은 변동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인데 이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변동성은 약화됩니다. 그 변동성이 약화됐을 때 여러분이 매수한 주식과 여러분이 매수한 가격이 과연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대응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매매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여전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제로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